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0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대화의 효과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표정, 그리고 두 번째 변명, 세 번째 메아리, 그리고 네 번째 정직,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표정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닿지 못한다. 항상 이렇게 이제 웃는 모습, 웃고 있고 스마일, 이런 친구에게는 이제 같이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싶고, 표정이 좋아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좋은 사람,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친근한 사람은 웃는 표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 감정적으로 좀 편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써져요. 좀 불편한 사람. 자, 이러면 좀 인상이, 표정 자체가 굳어지죠. 대화 자체도 뭐 당연히 딱딱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좀 바꿔야 돼요. 이제 서로의 어떤 관계를 개선을 하려면 우선은 화색이 돌아야 되고요. 표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효과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표정이 바꿔져야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좁혀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표정이 중요하다. 그게 대화의 효과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변명. 이 대화 중에 변명이라는 게 참 본의 아니게 본인도 본인을 방어하려는 그런 게 뭐 은연중에 뭐 나옵니다. 누구다 사람은. 자, 그런데 실은 잘못 발언한 것보다 진짜 나쁜 건 변명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사과를 하고 바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짧은 생각이죠. 짧은 생각. 그래서 바로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고칠 것은 바로 고쳐버리면,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핑계대고 변명되고 누구 탓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그 관계는 더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웬만하면 직선적으로 내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변명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대화의 효과, 그리고 대인의 관계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일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돌아옵니다. 내가 했던 얘기나 내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게 돌아온다. 내가 던졌던 좋지 않은 이런 말은 씨 뿌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하고 좋은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상대에 대한 부분도 마음도 씀씀이도 마찬가지죠. 입으로 뱉어지잖아요. 말은 표현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랬던 말은 예를 들어 남이 잘 못되기를 바랬던 욕을 하든 뭐든 그런 얘기는 돌아온다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좋은 말 쓰고 고운 말 쓰고 좋은 표현, 칭찬, 감사, 은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내 삶에 있어서 그리고 대화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아지겠구나. 남을 탓할 이유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살다 보니까 느껴진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씨가 되어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씨 뿌리기를 잘해야 된다. 좋은 거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이쁜 꽃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아까도 거짓 하지 말자. 정직해야 한다. 이게 가장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시간에 대화의 방법, 대화의 정석,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좀 단원별로 나눠서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리하는 이 부분에서는 정직한 얘기를 해라. 거짓 없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 정말 이 관계도 정직한 관계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201번째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표정 얘기 드렸고, 두 번째 변명하지 마라, 세 번째 메아리, 네 번째 정지. 예, 이 네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0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얘기 제목은 이제 뻔한 인생, 뻔한 얘기란 제목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인생이고요. 최근에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 사건으로 상당히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예전에 최원석, 배인순 이혼 사건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은 0.1%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뻔한 인생, 뻔한 얘기, 스토리로 살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 댓글을 통해서 이제 격려와 또 축하 등 많은 응원의 댓글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보면 조금은 비관적인 시각의 댓글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글이든 저런 글이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 본인의 이제 그릇에 따라서 아마 보게 되고 판단을 할 겁니다.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 정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뻔한 얘기예요. 근데 그걸 실천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항상 되풀이해야 돼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탄생하기까지는 계속 연습이에요. 축구의 기본은 리프팅이라고 그래요. 볼을 가지고 노는 그런 리프팅을 하루에 3시간, 5시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발등에 볼의 감각이 익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만 하고 다음날은 안 하냐? 아닙니다. 매일 반복, 집에서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수시로 기분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뻔한 것 같지만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밥을 한 끼만 맛있게 먹고 그 다음은 안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배가 고프면 삼시세끼 기본으로 먹지만 추가적으로 간식이라는 음식을 또 섭취도 하는 겁니다. 자, 말과 우리 생각은 토양인 거죠. 토질이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내 인생도, 내 생각도, 내 삶도 조금씩 고치면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초년기,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주위에 응원에 힘입어서 그냥 무럭무럭 잘 크기만 하면 됩니다. 어릴 때.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물론 이제 중등학교 이렇게 거치지만, 그때 이제 청년기에는 주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뭔가 이제 갈 길을 정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친구들과 우정도 샀지만 개인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특별하게 내가 재벌의 아들로 손주로 태어나서 특별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노력, 각자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뻔한 얘기예요. 뻔한 인생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년기가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또 살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부모의 효도하고 자식들도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참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낀 세대죠. 낀 세대가 돼서 이제 자식에게 효도받기는 마지막 세대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인생. 자, 그리고 이제 노년 되면, 지금은요
재산도 뭐 재물도 의미 없어요. 내가 얼만큼 사회에 지식이 있고 뭐 내가 경력이 있고 의미가 없더라니. 지금은 뭐예요? 첫 번째 무조건 건강이에요. 지금 만나면 누구나 우리 세대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건강하냐? 건강 챙겨라.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 그죠? 뻔한 인생. 이게 사이클처럼 인생은 특별한 게 없더라. 주어지는 어른들의 얘기처럼 평생 젊은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장이 나는 걸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 유지할 거냐, 이 차이가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주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은 마음, 아프면,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다 잃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뻔한 얘기지만 노년에는 건강과 친구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 뻔한 인생이죠. 뭐 특별한 건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 0.1%도 안 된다는 거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남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다름은. 그런데 이게 조금 마음이 빼딱하게 가는 분들은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본인한테 돌아와. 그게. 그래서 항상 마음 씀씀이도 좀 크게 넓게 가지는 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못 지키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오늘 205번째 시간에는 뻔한 얘기, 뻔한 인생, 뻔한 얘기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0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얘기는 여유 있는 삶, 여유 있는 삶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새벽형 인간, 얘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천천히 걷자, 좀 슬로.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보다 더 많이 들어라, 더 많이. 그리고 네 번째, 베풀어라. 그리고 5번째,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여유가 있는 삶. 세상이 참 바쁘게 살아왔고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한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 아니, 뭐, 딱히 특별히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만나면 뭐 엄청 바쁜, 척을 해요, 척.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여유있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바빠서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젊을 때 한참 때는 막 일하는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참, 저도 그런 거 경험을 했는데, 진짜 저희 친한 친구인데도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는 너무 바빴던 거예요. 여기저기, 뭐 거래처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이 더 많다 보니까 진짜 정신없이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좀,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마음이 바빠서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급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 근데 실제 돌아가면 혼자야, 혼자. 특별히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오늘 제목은 여유 있는 삶이란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뭐 첫 번째 여유 있는 삶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내가 일어나던 시간보다 뭐 30분, 1시간 좀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참 길다. 뭐 사실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더 새벽형 인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요즘은 6시에 이렇게 기상을 합니다. 뭐 예전보다는 조금 6시 반 30분 정도 이렇게 좀 당겨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요. 하루 일과가. 그러면 아침에 준비하는 과정도 조금 여유 있게 하게 되는 그런 여유를 누립니다.
뭐 딴 게 아니더라고. 조금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준비하면 좀 더 하루가 길면서 여유가 있더라. 물론 이제 뭐 한참 때 직장 생활하고 할 때는 뭐 새벽에 5시 기상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6시에 기상을 하면 나름 하루를 좀 길게 생활을 하는데 여유 있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 뭐 이제 나이가 들면 새벽 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좀 더 일찍 새벽을 문을 여니까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그 장점이 있고, 두 번째요. 좀 이렇게 걸을 때 보면 막 정신없이 빨리 가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이렇게 걸을 때 좀 빠른 편이에요. 빠른 편인데 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바삐 빠르게 좀 움직이는 편인데, 조금만 이렇게 늦추어서 가면 그럴 때도 그러면 좌우로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여유잖아요, 여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내가 운동할 때 빨리 움직이고 하는 거하고, 동작하는 거하고, 이렇게 걸을 때,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사물을 바라다 보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좀 많이 들으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제가 하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줍니다.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소연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찾을 수도 있죠. 뭐 전화로도 마찬가지고, 참 이렇게 많은 전화뿐만 아니라 대화 중에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얘기 중에 답이 다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쭉 듣다 보면 내가 오히려 여유는 좀 생기고, 이분에 대해서 어떤 뭐 조언이라든지 어떤 어드바이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얘기만 쭉 하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얘기해 주기가 좀 싫을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뭐 전화든 뭐 대화를 하면 너무 본인 얘기를 너무 길게 해버려요. 본인이 이렇게 나한테 자문을 구하면서도 본인 얘기를 다 해버려요. 참 그럴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얘기보다 상대 얘기를 내가 했던 얘기보다 3배 더 들어라. 그게 여유라. 이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베풀어라. 봉사, 베풀고 이런 게 내가 받기보다는 주기를 더 많이 해라. 때로는 제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못 베푸는 이런 부분이 참 요즘은 마음이 좀 부담돼요. 물질적으로 또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남을 위하고 막 이런 건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 일보다도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이게 팔불출인지 몰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들이 참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좀 베풀어라. 이게 여유 있는 삶. 진짜 여유가 된다면 좀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 절대 아니에요. 좀 베풀면 좋아요. 주위가 다 편하고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만사가 형통이 되는 거. 좀 많이 베풀어라. 자, 마지막에 비교하지 말라.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번씩은 저도 이렇게 비교 아닌 비교를 해봅니다. 참 우리 이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잘 돼 있는 친구들하고 뭐 선배든 후배든 아유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름 저도 뭐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처해진 환경에 나도 만족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 비교하다 보니까 솔직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냥 비교보다 평가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나를 챙기고 나를 사랑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206번째 얘기는 여유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내가 만드는 삶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행복입니다. 행복. 두 번째 좋은 말. 세 번째 사과. 네 번째 불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행복이에요. 행복. 사람은 누구나 슬픈 것보다는 기쁜 걸 원하고 불행보다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 또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복은 지속 가능성이 짧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직접 만든 행복은 당연히 오래 갈 거죠. 그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행복은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행복하다는 게 과연 뭘까 하고 이런 많은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행복이라는 건 글쎄요,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럴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표정이 화사해지고 입가에는 항상 이렇게 미소가 흘러나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절절 나오는 그런. 글쎄요, 요즘 같은 데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만사를 입고 제껴놓을 때가 손주들, 아이들 볼 때는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그냥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어차피 내가 만드는 삶인데 행복을 누가 가져다 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좋은 말입니다. 자, 좋은 말. 내가 뱉는 말도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상대가 던지는 말도 좋은 말만 내가 듣도록 해야 해요. 얘기를 듣다 보면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아. 그런데, 이제, 자녀의 교육 때는 어쩔 수 없잖아. 제가, 본인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리고 지적할 건 지적해줘야 돼. 그걸 틀렸는데, 계속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건 몰라요. 교육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 나도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가 던졌던 말 중에도 좋은 말만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차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사과입니다. 사람이 실수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약속도 어깁니다. 이럴 때는 빠른 사과, 인정, 내가 했던 행동, 언어, 말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니 본인. 그리고 빨리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해야 그걸 무마할 수 있을 텐데 그래야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런 사과를 안 하고 때를 놓치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관계는 결국 멀어지고 헤어집니다. 서로가 작은 어떤 오해의 소지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먼저 사과를 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명백히 본인의 잘못이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 내 삶이 무너지고 하는 부분. 독백처럼 본인도 본인에게도 이렇게 되물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과한다. 만약 뭐 남한테 잘못한 것 같으면 빠른 사과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변명 구차하게 해봐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과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좋다.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에 불평불만. 내 입으로 던지는 불평불만은요, 그건 누구도 안 들어줍니다. 귀찮아요. 사실 듣기 싫어요. 아니, 내가 자꾸 불평불만을 하면 내 주위에 화가 자꾸 차이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화가 뭐예요? 불이잖아, 불. 뜨거운데 사람들이 자꾸 내게 다가올 일도 없고, 내 삶은 어떻게 계속 뜨거워진다는 게 어떤, 화가 나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혈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불평불만 자제를 해야죠. 불평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누가 해야 돼? 본인이. 불평불만. 해결을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항상 내 얘기 속에, 인생이라는 걸 다시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뻔한 얘기, 뻔한 인생, 뻔한 삶.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뻔한데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만드는 상,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0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 제목은 정립하는 삶. 말 그대로 바르게 세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는 시간, 기회. 두 번째는 재미. 세 번째는 걱정. 네 번째는 내 편. 이렇게 네 개 단원으로 좀 나눠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기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 그리고 시간, 그리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주어지는 기회를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성취하는 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에게 너는 이것만 해라, 너는 이것만 해라 이렇게 정해주진 않습니다. 다들 어릴 적 꿈은 각자가 생각하는 꿈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 원했던 그 꿈을 100% 만족하고 성취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하지만 하루 주어지는 24시간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자연이 주어지는 기회도 똑같다. 그리고 뭐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 기회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자유죠. 자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기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공평하다. 거기서 내가 본인이 선택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정립, 정해서 세워야 합니다. 정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기회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재미. 뭘 이렇게 정하든 아니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정말 듣는데 즐거워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좀 듣는데 힘이 들어. 그래서 사람은 좀 재미난 사람.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이 남자 친구를 구할 때 유머가 있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렇겠죠. 대화도 재미있게 하고 모든 게 재미난 사람은 다방면으로 즐겁고 신나게 그렇게 생활을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걱정. 걱정은 사소해요.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걱정은 정말 우리가 될 일도, 정말 잘 될 일도 걱정하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이런 단어는 내 주변에서, 내 주위에서 떨쳐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 오지도 않는 일은 먼저 걱정을 하다가, 근심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걱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내 삶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니까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있더라니까요. 괜한 걱정을 사서 하고. 자, 그래서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음. 그리고 마지막, 내 편. 내 편을 만들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어, 같이 이렇게 동할 수 있는 내 편을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희생과 봉사뿐만 아니라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동참도 하고 응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닌 적이 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립하는 삶, 뭐 이게 네 가지가 주제와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오늘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간과 주어진 기회에서 제대로 세우고 내가 그 일을 실천하면 좋겠구나. 두 번째, 재미있어야 돼.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 내 편을 많이 만들자. 자, 감사합니다. 타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효율적인 삶,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운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맥, 그리고 세 번째 첫인상, 네 번째 이제 기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운명입니다. 자, 운명은 뭐 우리가 정해진 길, 내가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명시된 그런 길인가 하고 생각하지만, 운명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그 사람과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운명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뒤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게 정해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내 만남에 따라서 내 인생도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의 또 자식들이 또 태어나고 그 자식들로 인해서 또 손주들도 태어나고, 자, 이게 뭐 정해진 나의 운명인가? 그렇지만 그 운명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남을 큰 기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만남보다는 작은 만남, 소소한 만남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만남도 소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만남이 정말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그게 정말 잘
운명처럼 이루어진다면 아주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만남, 인맥.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더 또 좋은 사람들 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인맥,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더욱 소중히 여기고 잘 지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사람만큼 아는 사람만큼 사람을 새로 이렇게 만들고 사귀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인맥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용에 따른 효용 가치성을 보더라도 이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첫인상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내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시 준비하고 내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준비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세수도 안 했다 해서 이제 가까운 동네를 갔는데 진짜 내가 꼭 필요한 사업적이든 어떤 부분에서 첫 대면이 되는, 어렴풋이 아는데 첫 대면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가 내가 준비되지 않고 흩어진 모습. 물론 나는 집 앞이니까 앞에 가게를 가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지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까운 앞에 가게를 가더라도 항시 내가 누군가와 운명적인 만남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준비해라. 그건 이제 사람이 첫인상 3초에 그래도 많은 비중이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들었으면 특히 이제 준비를 하는 젊은 분들은 항시 내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그 기회라는 게요. 이거 지나고 보면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회라는 건 단 한 번의 기회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거 준비 대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첫인상, 그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대. 이 기대라 하면요, 누군가가 남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막 기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존감, 내 스스로가 나에게 계속 긍정적으로 너는 할 수 있다. 남은 모르겠는데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기대 심리를 나에게 자신감을 계속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제 거울을 볼 때도 특히 우리 남자들 그런 경우인데, 그래, 내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감을 아침부터 딱 지어야 그날 하루를 계획적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루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그 기대를 스스로 나에게 줘야 된다. 이거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효율적인 삶 209번째 얘기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지금 현대의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세 번째 시기, 그리고 4번째 목표,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참 요즘 현대사회가 많이 바쁩니다. 빠르게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회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급변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신들끼리 사회는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거기에 내가 같이 뛰어들지 못하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일입니다. 일. 나이를 먹었다. 뭐 이런 누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정말 나이 연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지만 그 나이를 떠나서 정말 새로운 문물에 새로운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알려고 하고 학습하고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 정말 그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어드바이스를 듣고 저도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일, 내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정말 알지만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유료든 무료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웬만한 자격증들을 좀 이렇게 따려고 노력하고 땁니다. 그래서 따고 난 다음에 굳이 이걸 왜 땄을까 하는 후회도 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많은 사람과 이렇게 또 인적인 교류 자원,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선택해서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없어. 그냥 진짜 이렇게 공원이나 이렇게 산이나 보면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 산책하시는 분은 참 많아요. 물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서 운동하는 거고 그냥 산책이 일이 되어버리면 그건 좀 아쉽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꿈. 꿈이라는 게요. 지금도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꿔야 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런 분 간혹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도 꿈을 꿉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하고 싶다,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멈추고 정체가 되어버리면 정말 힘이 다, 에너지가 다 빠질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도전하고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 중요하다. 못할 건 없다는 거죠. 내가 꿈을 꾸면 도전해야죠. 자, 그 다음 시기. 늦었어. 지금 뭘 내가 그렇게. 아니요. 늦다는 거는 뭐예요? 생각의 관념의 차이일 뿐이다. 늦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게 늦었다 이런 사고나 생각, 주변의 얘기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도움 되는 건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무리한 거 막 이렇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시기가 늦었다. 그건 아니에요. 시기가 늦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기를 따질 필요 없고 새로운 일, 취미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일처럼 시기를 따질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움직일 수 있고 쳐다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다면 도전해야 돼. 시기 늦었다. 그건 핑계일 뿐이다. 자, 네 번째 목표. 목표를 설정하고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할 게 처음부터 너무 높은 것을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래도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잡아야지. 한참 저 위에 목표를 잡아 안 되는데, 점프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아니, 사람의 이제 능력은 여지껏 살아왔으면 본인이 알잖아.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 높이 정도의 맞춤 목표를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그런 생각과 목표가 중요하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보다 조금 더 업을 해서 목표를 잡는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현대 삶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삶 4개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활력을 가지고 뛰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